자, 다음은 사인의 공법 행위 중에서 신고입니다. 신고는요, 이미 기출도 여러 번 됐죠. 단문뿐만 아니라 사례 모든 곳에 다 중요한 쟁점입니다. 타 시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신고의 논리 맥락을 먼저 잡아봅니다. 자, 우리는요, 결국 행정이 목적인 공의 실현에 있고, 이런 행정을 규율하는 게 행정법이고, 법이니까 법치주의가 적용되는데, 행정법 영역에서의 법치주의를 법치의 행정이라고 부른다. 행정은 법에 합치되는데 이때 법의 존재 형식이 뭐냐? 이게 법원. 그리고 행정법에 이런 법원은 공법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있는데, 이러한 법원이 적용되는 게 공법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을 배웠고, 이런 공법관계는 권리 의무로 이루어져 있는데 권리로서 공권에 대해서 배웠고, 또는 이런 공법관계의 주체인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의 구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공법관계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법률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법률 요건은 행위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정한 행위는 주로 행정청의 행위가 맞지만 사인의 일정한 행위도 법률 관계를 변동시키는 법률 요건이 되더라. 이 사인의 행위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 이런 사인의 공법 행위로서 신청과 신고가 있습니다. 양자를 구분하는 게 중요해요. 자, 양자를 구분해야 된다. 이건 지금 사인이 하는 겁니다. 국민이 일정한 신청을 하는 것과 신고를 하는 것의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한데, 행정청에게 일정한 신청을 하면 행정청은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허가. 우리가 보통 운전면허 같이 면허라고 써 있지만 학문적 개념으로는 강학상 허가의 성격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일정한 신청은 행정청에 적극적인 허가 처분을 요구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신고는요. 신고는 수리, 받아들이는 걸 수리 또는 수리 거부를 합니다. 신청에 대해서는 허가, 보통 허가를 해주면 우리가 인용 처분을 했다고 불러요. 신청을 인용해 준 거죠. 인용 처분을 하든 아니면 거부 처분을 하든. 그런데 신청을 인용해 줘서 처분을 하든 거부를 하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부작위라고 부르죠. 셋 중에 하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신청대로 허가를 해줬으면 인용처분, 거부를 했으면 거부처분, 인용도 거부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보통 사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면 부작위가 됩니다. 자, 신청에 대해서는 허가 처분을 하는 거죠. 허가는 처분입니다. 신고는요, 수리를 합니다. 수리.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 핵심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핵심은 보통 신청은요, 행정청의 행위가 나와야 법률관계가 변동됩니다. 그래서 중점이 얘가 돼요. 그런데 신고는요, 적법한 신고를 하면, 그러면 행정청의 수리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신고는 사인의 행위가 중점이 돼요. 이게 차이입니다. 따라서 사인이 일정한 허가를 신청할 때는 그 신청에 따른 허가 처분이 나와야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거지만, 신고는요, 신고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살 집을 지어야겠다. 그러면 과거에는요, 건축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 처분이 나와야 건축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축도 내가 살 한 1층, 2층 집을 짓는 거, 또는 제2롯데월드를 건축하는 거, 다 건축 허가지만 자기가 살 집은 우리가 기본권 중에서 주거권, 의식주 중에서 주거권이라는 본래적 기본권이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건축 허가 중 자신이 살 집에 관해서는 굳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신고만 하면 자기가 살 집은 짓게 해줘야겠다. 그러면서 소규모의 건축, 3층 미만이라든가 200제곱미터 미만이라든가 건축법 14조의 신고의 요건이 규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소규모 건축 허가는 신고제로 전환시켜버린 겁니다. 따라서 신고는요, 건축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도달만 하면 이 수리는 허가처럼 적극적 처분이 아닙니다. 얘는 적극적 처분이라면 이 수리는요,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실제 현실에서는 수리했다는 거 보통 접수를 하고 접수증을 발급하죠. 접수증은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신고에 대한 접수증은 일정한 확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적법한 신고가 도달만 하면 도달주에 의해서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4층짜리 상가를 짓겠다. 그러면 건축 허가를 여전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살 한 2층짜리 집을 짓겠다. 그러면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적극적 허가 처분이 나오지 않더라도, 건축 허가 처분이 나오지 않더라도 건축 신고가 도달만 하면, 적법한 신고가 도달만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신고 제도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행위를 사인이 적법한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요, 허가로 운영됐던 것들이 해마다 신고로 많이 전환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측면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행정청의 허가 여부의 결정이 될 때까지는 건축을 못 하겠죠.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가 나올 동안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데 건축 신고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통상의 건축 신고는요, 건축법 14조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만 하면, 그 신고가 도달만 되면 그러면 건축 개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만 좀 알아두면 되겠다. 이때요, 중요한 건 여기서 신고는 그 효과와 관련해서 자기 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귀화보정 같은 데 보니까 이건 이제 일부 교수님들이 쓰는 자족적 신고라고 이제 써 있던데, 여러분들은 판례가 쓰는 용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재판 실무잖아요. 판례가 법원에서 쓰는 용어, 판결서에 써 있는 용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쓰는 용어는 자기완결적 신고, 그리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데, 이것도요, 2022년, 23년에는 한글 세대에 맞게 이른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실제 판례는. 그러면 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보면 판례 표현을 쓰는 게 일단은 좋다는 걸 기억하시고, 얘는 어떻게 보면 이 대구적으로 본다면 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신고입니다. 그런데 답안지는 이렇게 쓰세요.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그렇다면 보겠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요, 적법한 신고여야 됩니다. 여기서 적법한 신고라고 하면, 예를 들면 건축 신고 같으면 건축법 14조에 건축 신고의 요건이 있어요. 예를 들면 3층 미만이어야 된다. 그리고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된다. 그런 요건을 갖춘 신고를 해야지 적법한 신고가 됩니다. 이런 적법한 신고가요, 행정청에 도달해야 됩니다. 민법에서 의사표시의 효력은 도달주의, 의사표시를 할 단계가 아니라 도달했을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하죠. 그걸 우리가 도달주의라고 부르는데, 결국 적법한 신고가 도달만 하면 법적 효력이 완결되는 겁니다. 따라서 적법한 신고가 도달만 하면, 자 보세요. 신고를 하는 국민을 신고인이라고 부르겠죠. 신고인의 신고 의무가 완결됩니다. 신고 의무가 완결되면 신고의 효력도 완결됩니다. 신고의 의무와 신고의 효력이 완결되면 결론은 신고의 대상이 됐던 그런 행위가 가능해집니다. 그럼 예를 들면 건축법 14조에 따른 조문 같은 거 한번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법령정보센터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세요. 법무부에서 나온 건데, 법령정보센터를 다운받아서 검색을 하면 건축법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럼 자기가 찾은 조문, 판례가 나중에 저장이 됩니다. 건축법 14조를 찾아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사례문제 풀 때는
실제로 조문까지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경감 승진 시험도 이제 수준이 높은 시험으로 발돋움 될 거라고 봐요. 교수님들이 출제하면.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조문들은 출제가 될 겁니다. 행정법 시험의 특징이 민사, 형사 다른 과목과 다르게 밑에 참조조문을 준다는 거예요. 역대로 보면. 그러면 건축법 14조에 보면 건축 신고를 적법하게 하면 14조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건축 신고를 하면 신고인의 신고 의무가 완결됩니다. 신고의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면 건축 신고에 발생이 되는 행위는 뭐예요? 건축 행위겠죠. 건축 행위를 개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 건축 행위를 개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완결적 신고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행정청에 수리를 하는 거 또는 수리를 거부하는 거, 얘는 이론적으로 보면 이론상 단순 사실입니다. 왜 단순 사실이냐? 여기 보세요. 법적 효력이 여기서 완결됐다고 했죠. 그러면 행정청의 수리는 법적 효력과 상관이 없죠. 그걸 우리가 단순 사실행위라고 부릅니다. 법적 행위와 단순 사실의 차이는 뭐냐? 이러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면 법적 행위, 발생시키지 않으면 단순 사실행위가 됩니다. 자, 여러분, 사실행위도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중에 다 배웁니다. 사실행위 파트에서 권력적 사실행위가 있고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있고 단순 사실행위가 있어요. 권력적 사실행위는 일정한 사실행위의 결과가 법적 효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건 철거행위입니다. 철거행위는 의사표시가 없이 어떤 행위만 있죠. 그렇지만 철거의 결과에 의해서 누군가의 소유권 자체가 바뀌죠. 건물이 철거돼 버리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거니까 이런 권력적 사실행위는 사실행위이긴 하지만 그 결과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결과가 일정한 법적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간접적 법적 효과라고 불러요. 왜 간접적이라는 말을 썼냐? 사실행위 자체가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간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뭐냐? 얘는 사실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건데 대표적인 게 행정지도입니다. 경찰의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유무용의 어떤 불이익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보통 행정지도가 대표적인 비권력적 사실행위인데 강제력은 수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어떤 사실상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단순 사실행위는요, 이런 법적 효과와 무관한 행위입니다. 그러면 사실행위의 반대는 뭐냐? 법적 행위예요. 법적 행위. 법적 행위라는 말은 뭐냐면 행위 그 자체가 직접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행위 자체가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게 바로 법적 행위예요. 즉 법적 행위는 행위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사실행위는요, 그 행위 자체가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행위의 결과가 간접적으로 효과를 발생시킬 때, 즉 철거 집행이 끝나면 누군가의 소유권이 침해되어 있겠죠. 그렇게 결과가 간접적으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걸 권력적 사실행위. 사실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면 비권력적 사실행위. 법적 효과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단순 사실행위. 자,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자기완결적 신고를 보겠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도달만 하면, 즉 사인의 행위만으로, 사인의 신고 행위만으로 법적 의무가 완결돼서 법적 효과도 여기서 완결이 돼요. 법적 효과가 완결이 됐다. 완결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네요. 그러면 그 이후에 행정청의 수리는 법적 효과에 연관이 있다 없다? 전혀 없죠.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단순 사실입니다. 단순 사실은요, 핵심이 처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분이 아니면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판례는
변경 전에 판례가 나중에 변경됐는데 변경 전에는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 또는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부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변경된 판례는 자 건축 신고를 했어요. 도달했어요. 근데 행정처에 수리를 안 해. 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수리 안 해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건축을 개시했어. 그러면 철거명령 나옵니다. 시정명령이 나와요. 철거하라. 시정명령. 벌금도 나올 수 있어요. 건축법에 보면. 건축법 79조 철거명령, 80조 이행강제금, 건축법 111조 벌금도 나와요. 욕설이 나와. 시벌.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이 나와요. 자칫 잘못하면. 정말 적법한 신고가 아니었다면 건축을 개시했다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이 나옵니다. 근데 적법한 신고였다면 행정청의 수리 거부가 위법한 거죠. 그래서 판례가 변경을 해준 겁니다. 이러한 법적 지휘불안을 해소하고 조기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처분성을 인정하는 걸로 판례가 변경된 겁니다. 이해해야 돼요.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자기완결적 신고. 뒤에서 나중에 보면 되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요, 수리를 필요로 합니다. 즉 얘는 적법한 신고와 신고의 도달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뭐까지 있어야 된다? 행정청에 신고에 대한 수리 행위까지 있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때의 수리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적 행위겠죠. 법적 행위니까 처분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알 거. 그래서 여기는 학설 대립도 없어요. 학설 대립도 없고 판례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수리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이때의 수리 또는 수리 거부는 당연히 법적 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고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우리가 신고 왜 배우는지 지금 방금 나왔어요? 신고는 신고의 수리 또는 수리 거부의 처분성이 쟁점인 거죠. 처분성은 어디서 논의한다? 대상적 격에서 논의하는 거죠. 근데 이때 수리나 수리 거부의 처분성은 뭘로 결정돼요? 신고의 법적 성질로 결정이 되는 거죠. 왜? 만약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처분성 당연히 인정되니까. 그렇지만 자기완결적 신고일 때는 논란이 있는 겁니다. 법적 지위 불안이 야기되면 처분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법적 지위의 불안이 야기되지 않으면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때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을 금지해제가 뭐죠? 기초법계는 다시 한번 복습해야 돼요. 금지를 해제하는 게 허가였죠. 허가가 신고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금지해제적 자기완결적 신고는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합니다. 이와 달리 정보 제공적 자완 6월 달에 발간된 TRS의 쟁점 답안지 책을 미리 봐도 좋습니다. 거기는 이런 게 다 써 있어요. 정보 제공적 자기완결적 신고는요, 보통 출생신고와 사망신고입니다. 대표적인 게 출생신고, 사망신고예요. 나중에는 암기 다 해야 돼요. 5급 공채에서는 출생신고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사망신고. 이게 정보 제공적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금지해제적 자기완결적 신고는요, 일반적 건축 신고입니다. 일반적인 건축 신고. 왜냐하면 얘는요, 종래에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됐어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신고로 바뀝니다. 이렇게 허가였던 게 신고로 바뀌었을 때 이 신고는 허가 자체가 금지 해제죠. 기초법규에서 배우죠.
금지를 해제하는 게 허가인데 허가가 신고로 바뀌니까 이 신고는 허가처럼 금지를 해제해주는 효과가 있는 신고다. 이걸 우리가 금지 해제적 자기완결적 신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신고가 시험에 나올 때는 가장 핵심은 신고의 수리 거부의 처분성, 즉 취소 소송의 대상적 격을 갖췄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수리 거부의 처분성을 결정하는 건 결국 신고의 법적 성질이 자기완결적 신고냐, 수리를 요하는 신고냐.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처분성은 당연히 인정됩니다. 다만 자기완결적 신고일 때는 금지 해제적 자기완결적 신고냐, 정보 제공적 자기완결적 신고냐. 지금은 여기까지는 암기 안 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암기하는 건 여러분이 나중에 단문과 특히 사례 대비를 위해서는 나중에는 여기까지 공부해야 돼요. 지금은 여기까지는 몰라도 좋습니다. 지금은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신고를 배우는 취지가 뭐냐.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인이 공법행위로서 신고를 했단 말이죠. 예를 들면 건축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그 신고, 건축 신고를 수리해 주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수리의 거부를 다른 말로 반려라고도 써요.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이런 행정청의 건축 신고의 거부 또는 반려를 처분으로 보고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입니다. 그러면 이런 신고 수리 거부의 처분성은 신고의 법적 성질이 뭔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결국 이 구별 기준이 중요해지겠죠. 사례풀이에서는. 자, 처분성에서 논의가 된다는 걸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론적 배경을 안 상태에서 신고를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볼게요. 신고란 가장 중요한 단어는 공법적 효과 발생 목적입니다. 누가? 사인이 어떤 목적으로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기관, 결국은 행정청이 될 텐데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만약에 건축 신고라면 사인이 건축 개시라는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행정청에게 일정한 사항은 건축법 14조 1항 각호의 사항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행정절차법에는 40조에 자기완결적 신고가 규정되어 있고 최근에 행정기본법 34조에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고의 종류는요.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를 자족적 신고라고도 부르는데 판례 표현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런 자기완결적 신고는 금지 해제적 자기완결적 신고와 정보 제공적 자기완결적 신고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기완결적 신고는 키워드 적법한 신고가 도달만 하면 신고 의무가 완결되면서 신고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 도달했을 때입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도달되었더라도 행정청에서 수리까지가 있어야 신고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결국 신고의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첫 번째 신고의 효과가 언제 발생하느냐에서 차이가 있네요.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도달만 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까지 있어야 돼요. 신고의 효과와 두 번째는 수리 거부의 처분성이죠.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면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될 거고, 자기완결적 신고면 그때는 금지 해제적 자기완결적 신고면 변경 판례에 따라서 처분성이 긍정, 정보 제공적 자기완결적 신고는 처분성 여전히 부정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별 기준이 중요한 거죠. 자, 법률에서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이건 행정기본법에 있는 거니까 꼭 써줘야 됩니다. 양자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실 제가 볼 때는 명확한데 학자들은 이렇게 써요. 판례는 신고 요건이 형식적 요건이면 자기완결적 신고. 여기서 형식적이라는 건 일의적, 의미가 하나인 거. 예를 들면 3층 미만이 해석이 분분할 리가 없죠. 그런 게 형식적 요건입니다. 실질적 요건은 예를 들면 주변 환경과의 조화. 이건 일의적이지가 않죠.
다의적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요. 그게 실질적 요건입니다. 신고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 요건이 일의적인 형식적 요건만을 요구하면 자기완결적 신고, 실질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 또는 수리로 구체적 법적 효과가 발생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인허가 의제 신고, 이건 굉장히 어려운 쟁점인데 이건 나중에 의제 파트에서 배워야 돼요. 그런 경우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 세 가지네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첫 번째, 실질적 요건을 포함하고 있을 때, 두 번째, 수리로 구체적 법적 효과가 발생할 때, 세 번째, 인가 허가를 줄여놓은 말이에요. 인가, 허가, 학문적 개념이죠. 줄여서 우리가 인, 허가 이렇게 불러요. 점 찍고. 인허가가 의제되는 신고인데 이거는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배워야 됩니다. 법제처의 신고제도 합리화 방안에 따르면 법령에 적법한 신고면 수리하여야 한다. 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수리 여부에 관해서 통지 및 간주 규정, 이 밑자 여기는 쉼표로 바꿔주시고 여기는 and 플러스로 해주세요. 사실은 행정기본법 34조로 끝내야 돼요. 원칙적으로. 수리 통지 및 간주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로 봐야 됩니다. 수리급여의 처분성, 대상적 교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급여의 처분성, 종래, 여기서 말하는 종래는 변경되기 전 판례죠.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 거부의 법적 행위를 사실행위로 보고, 왜 그런지 말씀드렸어요. 도달만 하면 법적 효력이 완결되기 때문에 행정청의 수리 여부는 법적 효력과 무관하니까 이론상 사실행위로 봤던 거죠. 그래서 처분성은 부정했으나 최근 변경 판례에서 건축 신고의 반려, 거부가 됐는데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건축법 79조에 있습니다. 시정명령 쉽게 말하면 철거명령 얘기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이행할 때까지 돈 내게 하는 거죠. 뒤에서 다 배웁니다. 벌금의 대상에 대해서 신고인의 법적 지위에 불안을 야기해요. 이런 지위 불안을 해소하고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조기의 권리구제죠. 수리거부의 처분성을 인정했다. 핵심 키워드, 지위 불안 야기, 분쟁을 조기에 권리구제를 위해서 처분성을 긍정했다. C벌은 암기하면 좋겠네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요, 적법한 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처의 수리행위까지 있어야 신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기초법개념에서 나왔고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수리행위입니다. 행정행위예요. 행정행위. 행정행위는 이꼴 처분이라고 했죠. 따라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수리 거부는 처분성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신고의 효력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완결적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도달만 하면, 적법한 신고가 도달만 하면 신고 의무가 이행되고 효력도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도달하고 수리행위까지 있어야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고 의무 위반과 행정벌인데 여기는 가볍게 읽어봅니다. 법원행시에서 사례로 나왔던 거예요. 법원행시는 보통 판사가 문제를 내죠.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신고가 도달하면 행정처의 수리 없이도 신고 대상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행정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수리가 없으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 행위를 하면 행정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재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해석을 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무신고 행위는 행정벌로 처벌하는 게 맞겠으나 나름대로 신고를 했는데 수리가 거부됐을 때는 그걸 무신고 행위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따라서 나름대로 적법한 신고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수리가 거부된 행위와 아예 처음부터 신고 자체가 없는 행위는 구별해서 얘만 처벌 대상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견해 다툼이 있습니다.